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학생체육 바로 세우기 제5부 순서 학생 야구 선수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집착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 야구 선수 학부모님들의 많은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새로운 정책들도 많이 변했고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 대한 그 고민들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은 달리하지만 얼마 전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여느 학부모님들하고 학생 운동선수의 학부모님들하고 성격은 매 한 가지랑 같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아이가 부모님의 성격에 맞춰서 잘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대다수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도한 집착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거, 부모님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수일 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이죠. 한 2, 3년 전에 저 어떤 독립영화를 하나 보게 됐어요. 이제 감동적이게 받아들여서 제가 자료를 많이 삼았었는데 4등이라는 영화입니다. 수영 선수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도 이제 어머님의 이제 집착이 있었죠. 애한테 맨날 4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수영 코치를 찾아 귀동냥을 찾아게 됐는데 그 코치는 그 국가대표 출신에서 이제 메달리스트였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구타를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다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또 형식상 또 금전거래가 왔었다는 그런 불편한 진실도 집중 분석을 했던 내용입니다. 부모님들의 다 입장은 그렇죠. 수영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종목 같은 경우 메달권에 들어가게 되면 인서울이라는 내용도 있고, 어쨌든 간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그 학력에 대한 학교에 대한 편차가 많잖아요. 스카이대, 중경외시, 여러 대, 서성안, 이런 것도 있고. 저 또한도 애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서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는데 그 운동을 시키는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야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잘하게 되면 그 프로 선수가 이제 우선적이게 되겠지만,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인서울 대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인서울을 수도권 대학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강박과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 집착이 많아지죠. 대신 이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몰직한 감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언장담하죠. 내가 잘 가르쳐서 가게 되면 대학을 골라서 보낼 수 있다. 근데 야구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년 전에 그랬었지만 요즘은 그런 단계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 전에 이분도 유명을 달리했죠. 정두원 전 의원께서 이 양반도 자기 아들을 축구 선수를 시켰었나 봐요.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1년 내내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서 너무 시간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이제 애를 중도 하차를 시켰다는 얘기인데, 이 점을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체육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인식을 못하고 한 가지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것도 지금은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야구 얘기를 내려줄게요. 대부분 야구를 하게 되면 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야구 왜 하니? 물어보면 훌륭한 프로야구 선수. 그 다음은 뭐니? 그럼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은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형식상 프로야구 선수로 우리 학생 야구 선수들이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선수들이 프로야구 선수가 됐을 때 과연 몇 명이 살아남는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 그건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이런 내용들 형식적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갈 길은 너무 험난하고 그다음 잃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야구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야구 쪽에 지금 현상에 대해서 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잘하면 돼. 뭐 마음 편하게 얘기해. 마음 편하게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변화를 모르는 채 계속해서 잘하면 돼. 근데 잘하고 돼. 만약에 안 됐을 때의 경우는 말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운동선수들, 학생 야구 선수들한테 변화를 모르는 채 불구동성이 있는 거예요. 현실의 데이터도 모르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체는 집착만 강해질 수밖에 없죠. 아이들의 재능은 둘째 치고 우리 아이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학생 야구에 벌써 10년째 넘게 있으면서 이런 더 이상의 악순환의 방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는데 부모님들은 그때는 알아듣지만 그 이후에 뭐 하루 지나고 이상의 운동장으로 다 잊어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학생 체육계 체육계를 떠나서 뭐 체육은 너무 이제 광범위하니까 야구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방향 제시할 수 있는 올바른 리더가 필요해요. 어르신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죠. 자, 제가 강의 때 맨날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자, 올해 같은 경우도 840명 정도가 고3 애들이 졸업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프로 한 뭐 80명 정도 가겠죠. 그 다음에 뭐 대학 360명, 전문대까지 포함해 360명을 추정을 했을 때, 데이터상으로 보면, 41%만, 대학을 진학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44.2%, 380명 정도가 진학이 불투명하다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 학생 선수,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2016년까지, 3, 4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70%예요. 근데 우리 체육 특기자, 특히 학생 야구 선수들이 진학을 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반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데이터, 그것도 전문대까지 포함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진로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있는단 말이에요. 데이터는 데이터고 내 아들은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집착이 더 너무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졸업선수의 진학 및 진로 2019년 작년 같은 경우 82명이 프로를 지명을 했고 나머지 진로에 대한 불투명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서울시 야구협회에서 좀, 부모님들 간담회 할 때 좀 자꾸, 저한테 한 10분인가 20분의 기회를 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초, 중, 학교 부모님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했어요. 변화하고 있다. 진학률도 낮춰져 있고, 그 다음에, 야구 선수로 해서는 밥벌이 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정책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몇 년 후에는 최저학력제가 진학이 돼서 대학 입시의 문턱이 너무 높아진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때는 뭐 이분들은, 그래, 당신 말은 알겠지. 그러나 내 아들은 틀려. 내 아들은 프로로 갈 거고, 프로 아니면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설명들은 특히 일선에 있는 학교 체육부장이나 특히 담당하는 야구 담당 야구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세상이 변하고 있고 세상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고 방향이 틀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학생, 아니 우리 부모님들한테 방향의 선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귀중한 자료를 찾게 됐습니다. 유명한 개그맨 신동엽 씨. 이 사람이 줄곧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어떠한 사업소 굴곡이 있어서 많은 힘든 생활을 했었는데 이 사람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 금광이 있다고 생각하고 땅을 팠는데 계속 쓰레기만 차 있었다. 언젠가는 금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땅을 계속 팠던 것 같다. 그래서 후회를 한 거예요. 자, 학생 야구 선수 학부모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을 한마디 할게요. 저 또한 누누이 강의를 하거나 수없는 공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게 되면 우리 큰아들이 좀 화를 내죠. 아빠 이제 아들 팔이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좀 그런 말도 많이 핀잔도 듣기 있지만 저 또한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학생 운동선수 야구선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학부모님과 똑같은 주전자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파이팅하고 눈물도 흘려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아들의 길이 이 길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능은요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재능을 부모님들이 어느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재능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건 아니에요. 재능은 타고납니다. 근데 재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집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집착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장래를 위한 어떤 해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은 바라지 않겠지만 지금 흐르는 사이가 정책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 운동선수 키우기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의 보답이야 보상 자체가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이제부터는 내년부터 대입제도가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할 정도의 야구에 집착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을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영선의 성동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